지난 시간에 우리 뭐에 대해서 했었냐면 지난 시간에 물질 변화에 대해서 했었단 말이야. 중학교 3학년 첫 번째 단원도 물질 변화고 그 다음에 공통과학의 2학기의 첫 번째 내용도 물질 변화야.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요, 시간이 지나면 빠르던 느리던 어쨌든 변해. 근데 그 변화에도 종류가 있는데 물질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는 변화는 물리 변화라고 하고요. 물질의 성질이 전혀 다르게 바뀌는 변화를 화학 변화라고 하는 거야. 그 중에서 우리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물질이 성질이 확 바뀌는 화학 변화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변화든 모든 물질의 변화에는 반드시 열의 출입이 있어요. 그 열의 출입은 물리 변화에도 있고 화학 변화에도 있단 말이에요. 되겠어? 자, 그래서 그러한 물리 변화, 화학 변화에 반드시 열이 출입하면서 물질이 변하는데 그 물질이 변하는 것 중에 화학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어? 이거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두 가지 예로 설명합니다. 화학 변화의 대표적인 예는 산화와 뭐가 있다? 환원 반응이 대표적인 화학 변화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산과 염기가 만나서 중화되는 반응이 바로 또 하나의 화학 변화란 얘기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물질의 변화 중 성질이 확 바뀌는 화학 변화의 대표적인 예인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배웠다. 자, 이 산화환원 반응이요. 그럼 모든 화학 변화는 산화환원 반응이야? 아니야. 화학 변화가 한 100개쯤 있으면 그 중에서 한 40개가 산화환원 반응이야.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게 산화 반응이고 어떤 게 환원 반응인데 산화 반응의 조건이 뭔데? 이거죠. 자, 산화 반응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죠. 자, 산화 반응이라는 건 반드시 산소와 뭐 해야 되니? 산소와 뭐 하는 거? 산소와 결합하는 거. 됐어? 그래서 산소를 얻는 반응, 이게 산화 반응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산소를 얻으면 산화 반응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런가 하면 산소를 얻었어. 그럼 산소 말고요. 전자는 뭐 해야 돼요? 그쵸. 자, 전자와 똑같이 전자와 수소를 잃는 반응이 바로 산화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반대말은 환원이니까 산화, 한화만 잘 기억하자. 산화라는 건 산소를 얻는 반응이자 전자와 수소를 잃는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산화 반응과 그 다음에 이것과 반대 반응을 우리가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전자의 출입으로 산화 환원을 판단하기 가장 좋은 게 바로 연소되는 반응이죠. 됐어. 연소 반응 똑같은 거 녹슨다, 부식된다, 우리가 호흡한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산소를 얻는 반응으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산화 환원의 대표적인 게 호흡, 광합성 이거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광합성이라는 것도 산화 환원 반응이거든요. 광합성은요, 6개의 이산화탄소가 6개의 물과 반응해서 포도당 하나와 6개의 물방울 만들어내는 거야. 아니, 6개의 산소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광합성이에요. 됐어? 자, 그 광합성은요, 사실은 포도당의 전체는 이산화탄소다, 이산화탄소. 됐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라는 아이가 물속에 있는 수소를 뽑아서 얻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수소를 얻어서 포도당 되는 걸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입장에서는 수소를 얻어서 포도당 됐네. 자, 수소 얻었어. 산화야, 환원이야? 환원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환원됐고요. 거꾸로 여러분들 물의 입장에서는 물은 수소를 뺏겨서 산소만 남았어요.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물의 입장에서는 수소를
무슨 반응? 산화 반응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이러한 광합성을 거꾸로 쓰면 뭘까? 그거 호흡이요. 그래서 광합성을 거꾸로 쓴 걸 우리가 호흡이라고 해서 광합성의 역반응이 호흡이야. 우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은요. 거꾸로 포도당을 6개의 산소가 분해해서요.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방울 만들어내는 걸 우리는 호흡이라고 해.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그 중에서요. 이 역반응은요. 거꾸로 얘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돌아가는 거야. 그럼 돌아간다는 얘기는 포도당 속에 있던 수소를 산소한테 주는 거죠. 그럼 포도당의 입장에서 수소를 잃었네. 무슨 말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갈 때가 화론이었으면 거꾸로 올 때는 산화가 돼요. 그렇죠? 이런 얘기야. 자, 또 보시면 산소의 입장에서는 거꾸로 이제 수소를 얻어서 물 됐어요. 자, 수소를 얻었으니까 무슨 반응? 환원 반응이야. 이렇게 있단 말이야. 되겠어? 자, 그래서 산화되는 것과 환원되는 거 판단할 때 산소의 출입, 전자의 출입, 수소의 출입으로 우리가 판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한 반응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산화만 일어나는 반응 존재할 수 없고요. 환원만 일어나는 반응조차도 존재할 수 없다. 산화, 환원이 하나의 반응 안에 동시에 일어난다. 이걸 멋진 말로 우리는 산화, 환원의 뭐라고 했니? 동시성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되겠어? 그래서 산화, 환원은 반드시 하나의 반응 안에서 동시에 존재한다. 산화만 일어나거나 환원만 일어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산화, 환원 반응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연소 반응이라 그랬죠. 자, 그럼 금속을 연소시키면 두 개의 구리가 오늘 너네가 주기율표에서 썼던 거.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서 두 개의 산화구리 됐어요. 이거 아니야? 자, 구리가 산화구리 됐는지 어떻게 알아? 얘는 제일 쉬워. 뭐 색깔이 달라지니까. 순수한 구리일 때는 붉은색을 띄었던 아이가 산화구리가 되면 검정색으로 바뀌어. 그래서 색깔 변화로 구리인지 산화구리인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근데 구리의 입장에서는요. 연소되면서 산소를 얻어서 산화구리 됐어요. 그러니까 구리는 산화된 거 맞아. 그럼 여기서 환원된 거 있어요? 있어요. 뭐가 환원된 거냐면 산소가 산화구리 되면서 환원된 거예요. 왜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사실은 구리는 중성이었어요. 그랬다가 산화구리 되면 2 플러스 양이온 돼요. 그래서 산소의 출입으로도 산화 환원을 판단할 수 있지만 이 안에서 전자의 출입도 있어요. 그러면 구리가 전자를 두 개를 잃었다는 얘기네요. 그럼 전자를 누가 얻었어요? 산소가 전자를 얻어서 산화이온 된 거잖아요. 원래 중성이었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리의 입장에서 전자를 잃어서 산화됐다면 산소의 입장에서는 그 전자를 얻어서 환원된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금속의 연소 반응도 산화 환원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금속이 산소를 얻는 연소 또는 녹슬음 반응도 있다면 실제로 모든 금속들은 공기 중에서 산소와 결합되어 있는 상태죠. 예쁜 말로 누구요? 산화철, 철광석이요. 자, 이렇게 금속이 산소와 결합되어 있으면 얘는 녹슨 금속이라서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금속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속을 만들어야 돼. 금속 속에 있는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요. 탄소와 같은 물질을 집어넣어서 순수한 금속을 얻는 과정을 우리는 재련이라고 한다. 기억하니? 자, 그러면서 탄소에 산소가 달라붙어서 이산화탄소 됐어.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자, 그 중에서 철의 입장에서는 산소를 잃었으니까 환원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탄소의 입장에서는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된 거죠. 되겠어? 이런 재련의 일련된 과정도 우리가 산화환원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되겠어? 지금은 선생님이 산소를 얻고 잃는 과정으로 산화환원을 설명했지만 사실은요.
얘는요. 자, 금속이요. 금속이 비금속과 결합되어 있어서 양이온 상태였다가 얘가 순수한 금속 되면 전자를 됐어 얻어서 중성되는 거예요. 전자의 출입으로도 똑같이 설명할 수 있어요. 되겠냐? 이런 식으로요. 딱 봤을 때 이 세 개 중에서 눈에 띄는 편안한 조건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됐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산화 환원을 하긴 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책에 대한 얘기 중에 질문 못 받은 거 있었어요. 자,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110페이지 있죠. 자, 110페이지 위에서부터 블랭크 안 채워드렸었거든요. 자, 블랭크 위에서부터 채워드리죠. 자, 첫 번째 얻는 1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잃는, 세 번째 얻는, 아니 세 번째 잃는, 네 번째 얻는. 그리고 그 밑에 동시에 그 다음에 그 밑에요 순서대로요. 자, 위에 있는 거 산화, 밑에 환원. 그 밑에 화학 반응식도요. 위에는 산화, 밑에는 환원. 그 밑에 있는 화학 반응식이요. 자, 위에 있는 거 산화, 밑에 있는 거 환원. 자, 그 다음에 처리 재료는요. 산화고요. 그 옆에 있는 것도 위는 산화, 아래는 환원. 마지막에 있는 것도 위가 산화, 아래가 환원. 이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채워드릴 거 채워드렸고 질문 못 받은 거 해볼게요. 자, 111페이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자, 넘어가셔서 112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질문. 6번, 11번. 몇 번하고 몇 번? 11번. 11번? 또요? 6번. 6번하고 11번. 자, 6번 보시면 다음은 지구의 생명에 역사에 영향을 준 몇 가지 현상입니다. 그 중에서 그 밑에 있는 메테인 밑줄 치면 메테인은 도시가스예요. 자, 우리 메테인 하나씩 쓸 수 있어요. CH4입니다. 자, 메테인의 연소 반응에서 연소하는 거니까 얘는 산소와 결합하는 거죠. 자, 연소하는 반응에서 메테인은 산화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철광석의 산화철은 철광석 속에 있는 저 칠판에 있는 산화철이요. 산화철을 뭐 시키는 거냐면 재련시켜서 순수한 철을 얻습니다. 그 재련되는 과정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금속은 환원 과정을 거쳐서 철됩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자, 뭐 시키는 겁니까? 이산화탄소가 수소를 얻어서 포도당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환원되는 거죠.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환원시켜서 포도당을 합성합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8번이라고 했나요? 11번. 자, 일단 8번까지 질문 없다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9번부터 11번까지 중에서요. 아니 14번까지 중에서요. 11번 또요. 돼요. 자, 거기 11번 보시면 마그네슘에다가 황산물이 집어넣는 건데요. 자, 요거 보시면 자, 앞으로는 고등학교에서 화학 반응식을 막 줄 거예요. 근데 그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다 일일이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마그네슘을 황산구리가 있는 수용액 속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마그네슘이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녹아 들어가고 그 자리에 대신에 구리가 석출돼서 채워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의 반응에 금속이 두 종류가 들어있어요. 됐어? 하나의 화학 반응에 금속이 두 개 들어있으면 됐어? 이 금속이 짝바꾸기 반응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멋진 말로 치환 반응한다 그래요. 되겠어? 그래서 거꾸로 순수한 구리가 나오고 황산이랑 결합되는 게 황산 마그네슘으로 바뀌어. 이렇게 금속의 위치가 바뀌는 화학 반응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드렸어요. 금속은 혼자 있을 때는 중성이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중성인 상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는 금속은 무조건 양이온 상태다. 그러니까 구리는 양이온이었던 거예요. 됐죠? 그랬다가 짝바꾸기를 하면서 요번에 구리가 중성인 상태죠. 혼자 있으니까. 구리가 중성인 상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2- 황산이온이랑 결합되어 있으니까 얘가 이온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금속이 2+인데 2+인지 어떻게 알아요? 외우셔야죠. 됐어? 이건 외우셔야죠. 그걸 쉽게 외우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율표로 외워드렸잖아요. 1쪽에 있는 아이들은 플러스 1가, 2쪽에 있는 아이들은 2+, 3쪽에 있는 아이들은 3+. 되겠어? 그걸 뺀 나머지 대부분의 금속들은, 원래 금속들은 대부분 2+예요. 2+가 아닌 애들이 특이한 애들이야. 걔네들만 뽑아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구리의 입장에서는요. 구리가 2+가 구리가 중성이 되려면 전자를 뭐 했어야 되니? 말해. 전자를 얻어야죠. 됐어? 자, 얘는 전자 2개가 부족해요 이런 뜻이잖아. 근데 꽉 채웠어요? 전자 2개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전자 2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 딸내미 오늘 왜 줄까? 전자 2개 얻었기 때문에 이건 뭐 됐다고요? 환원됐어요? 이렇게 가면 돼요. 그죠? 얘는 전자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원된 거죠. 근데 마그네슘 입장에서는 중성이었는데요. 전자 2개 잃었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었다는 겁니다. 자, 전자를 잃었으니까 얘가 산화됐어요. 이렇게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여러분 혼자 생각하셔야 돼요. 금속이 혼자 있을 땐 중성이고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을 때 양이온 되는 겁니다. 되겠니? 그래서 중성과 양이온 판단하셔서 전자를 얻는 건지 잃는 건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바로 11번 문제였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였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왔던 거. 그거 빼고 나머지 질문 있어? 없어?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거 테스트 보는 동안 선생님이 책 없는 사람이 있어서 책을 좀 받아줄게요. 자, 그러면 책을 덮으시면 선생님이 요것과 관련된 산화 환원 문제 시험 볼 수 있게끔 할게요.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줄 건데요. 시간 모자란 사람. 네, 몇 개 남았습니까? 네. 자, 모자란 사람, 시간 모자란 사람 없습니다. 채점할 준비하세요. 1번에 3, 2번에 2, 3번에 3, 4번에 4, 5번에 1, 6번에 1, 7번에 2, 8번에 2, 9번은 기억 디귿, 10번에 1. 맞은 개수 확인할게요. 총 10문제 중에서 맞은 개수 얘기하시면 돼요. 준성아, 공지원, 아인이, 10개. 준서, 9개. 용주, 9개. 서준이, 소윤이, 하민이. 8개. 네. 자, 틀린 것 좀 한번 확인할게요.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질문할 거. 여긴 없습니까? 할만합니까? 넘어가 볼게요. 7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질문할 거. 10번, 20번. 7번. 자, 9번, 10번. 7번. 8번. 자, 그럼 볼게요. 그림과 같이 산화구리를 아까 수업 시간에 다 정리했던 건데, 자, 산화구리와 탄소가루를 놓고 실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산화구리요. 그리고 여기에 탄소가루 집어넣어요. 그러면 순수한 구리가 빠져나오고 그리고 일산화탄소 또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입니다. 이때 자, 금속은 산소를 잃었으니까 금속의 입장에서는 환원된 거고요. 탄소의 입장에서는 산소를 얻어서 산화됐어요. 라고 했죠.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이때 그 옆에 보시면 석회수 보이죠? 석회수는 누구랑 만나서 반응하니? 네. 그렇다면 얘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를 검출하기 위해서 석회수에 집어넣었더니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어?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1번. 탄소는 산소를 얻었다. 맞는 거고요.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었으니까 환원됐고요.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 거 맞습니다. 이해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8번 오시면요. 붉은색 구리를 공기 중에서 가열을 하면 검은색 구리 된다. 아까 했던 거죠. 구리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해서 산화구리 됐어요. 그래서 산화구리가 됐다는 거 색깔 변화로 확인하는 거니까 가는 지금 이 과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얻은
얻은 검은색 물질이 바로 산화구리입니다. 그 산화구리라고 하는 검은색 물체에다가 수소기체를 넣고 가열을 하면 됐어. 탄소가 산소를 뺏었던 것처럼 수소도 산소를 뺏어요. 금속한테서. 그래서 순수한 구리가 되고 물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이게 바로 납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기억. 가에서 구리는 환원됐니? 아니요. 공기에 산소와 결합했으니까 산화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검은색 물질은 산화됐니? 얘는 산소를 잃었으니까 환원됐어요. 자, 나에서 물이 생깁니까? 물이 생깁니다. 됐어? 이런 것들이요. 자, 9번 보시면 묽은 염산과 아연이 반응하는 겁니다. 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묽은 염산이요. 묽은 염산은 아연과 반응을 하면 얘가 염화 아연이 되고 그리고 수소기체 발생해 이런 얘기인데요. 자, 여기에서 아연이 염화 아연 됐어요 라고 할 때요. 보실 거는 염화 아연이 아니고 금속입니다. 얘는 중성이었다가 양이온이죠. 전자를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요. 자, 그런가 하면 그 옆에 있는 수소는요. 얘가 1 플러스였다가 중성된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산소 전자를 얻은 거죠. 얘는 환원됐어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 아이온은 전자를 잃고 산화됐다. 맞는 표현이고요.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염화 이온의 수는 감소했니? 라고 했는데 이때는요. 전자가 단지 아이온에서 수소로 준 거예요. 전자만. 됐어? 그래서 아연과 수소 사이에 전자만 이동하고요. 그리고 그 이동에 염화 이온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화학에서 구경꾼 이온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는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전자수가 늘거나 이온의 개수가 변하거나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아연 원자 한 개가 반응할 때 이동하는 전자수는 2개입니까? 네, 아연이 2%였으니까요. 얘는 하나당 전자를 2개씩 잃어야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몇 가지 외우셔야 되는 거. 되겠어? 요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철을 자 질산은에 넣었어요. 아까 우리 교재에 있었던 문제도 똑같은데요. 철이라고 하는 거를 질산은에 넣었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뭐예요? 이 안에 금속이 2종류인데 그죠? 얘는 혼자 있는 금속이니까 중성이고요. 얘는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으니까 양이온이네. 자, 은은 일가양이온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화학 반응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은이 금속으로 가라앉아 있고요. 철이 다른 물질이라 그래서 화학 반응했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철은 좀 골 때려. 철은 좀 골 때려. 자,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이온이 되면요. 나트륨은 무조건 Na 플러스밖에 못 돼. 마그네슘은 이온이 되면 무조건 전자를 한 번에 2개 잃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확정적인 아이들만 우리가 중학교 때 외웠던 아이들이고요. 얘네들이 있는 아이를 우리가 외운 게 주기율표 20개입니다. 근데 그걸 뺀 나머지 중에서 얘 같은 아이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철이라는 아이는 철 2+가 될 수도 있고 철 3+가 될 수도 있어. 얘는 좀 골 때려. 그래서 어떤 책을 보시면 산화철을 FeO라고 쓴 책이 있고요. Fe2O3로 쓴 책이 있어요. 이거 둘 다 맞습니다. 되겠어? 이거 둘 다 맞는 얘기예요. 됐니? 그래서 철 같은 아이들은 이렇게 전하량이 좀 바뀌는 좀 이상한 아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좀 이상해. 그래서 얘네들은 전이원소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네들은 전형적인 아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전형 원소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학 시간에 표현한단 말이야. 되겠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질 때 산화철은 이렇게 씁니다. 이게 요즘에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되겠어? 그래서 뭐가 잘못됐어요가 아니고 그건 철이 2 플러스로 받느냐 3 플러스로 받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사람 철이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어요. 됐어? 네, 이렇게 된 거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주세요. 그렇다면 어쨌든 얘는 2 플러스 또는 3 플러스겠죠. 되겠어? 그래서 은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얘는 환원된 거고요. 철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얘는 산화됐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드렸어요.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는 애들은 무조건 양이온으로 보는 게 맞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억. 철은 산화됐니? 네, 철은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됐어요. 자, 모세 질량이 점점 감소했니? 자, 이 문제 니은에다가 별표. 자, 이렇게 철이 있어요. 자, 이렇게 철이 있다는 건 얘는 철 중성인 상태예요. 근데 얘를 질산을에 넣었더니 철이 녹았어요. 부식됐어요. 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있던 철 원자들이 하나씩 빠져나가 철 이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온이 된다는 얘기는 물속에 녹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철이 없어지면서 물속에 녹아 들어간 철 이온이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철들이 이렇게 부식돼서 물속에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은이라고 하는 금속이 와서 채워요. 여기에 은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은이라는 금속이 여기 와서 이렇게 채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얘는요 녹기 전보다 무거워졌을까 가벼워졌을까? 무거워져. 거기에 써있죠. 은의 원자량이 철보다 크다. 자, 선생님 원자량이 뭐야? 원자의 질량을 줄여서 원자량이라고 불러요. 되겠어?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은이 철보다 무거워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나간 요 구멍을 은이 와서 채우는 거예요. 근데 철은 하나에 4g인데 은은 10g이야. 그러니까 4g 빠져나가고 10g이 들어오니까 얘는 더 무거워지네 이런 뜻입니다. 괜찮아? 이런 느낌이야. 자, 그 다음에 디귿. 수용액의 전체 이온 수는 점점 증가하니? 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 철은요. 한 번에 전자를 2개 주는 2 플러스가 돼야 된다고 치자. 3 플러스 말고 2 플러스 된다고 치자. 자, 그러면 철은 이온되면서 전자 2개를 버려야 돼. 근데 무조건 전자를 아무데나 버리는 게 아니야. 누군가가 그만큼을 받아줘야 돼. 그럼 무조건 은이 전자 몇 개를 받아야 되니? 2개 받아줘야 되는데 은은 1 플러스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전자를 몇 개밖에 못 받니? 1개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 2개를 받으려면 은이 2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 할 수 있냐면요. 맨 처음에 은이온이 2개 있었다가 됐어. 그게 바뀌어서 철이온 하나로 바뀐 거죠. 맞냐? 맨 처음에 화학 반응하기 전에 은이온이 2개 있었다가요. 그래서 이온이 철이온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이 2개였다가 1개로 이온의 개수는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대.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수용액 전체 이온의 수는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합니다. 그래서 10번 문제는 대단히 어렵고요. 별표 쳐두시고요. 이건 고등학교 2학년 화학에서 따온 문제예요. 쉽지 않습니다. 수능은 다 이런 거 물어봅니다. 되겠어?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문제들. 자, 그럼 다른 질문이요.